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무역 분야에선 공정과 공평, 균형이란 표현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건데 우리 정부는 재협상에 합의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이유미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모레까지 많게는 200mm 넘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에서 20대 여성이 양악 수술을 받고 숨졌습니다. 그런데 병원 간호사가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옅으면 깊은 잠을 못 잘 가능성이 커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비타민 D는 약으로 보충하기보다는 햇볕을 자주 쬐는 게 좋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0년이 되는 오늘 신임 홍콩 행정장관이 시진핑 주석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행사장 밖에선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대화 재개 노력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 사이에 확고한 신뢰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첫 소식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회담을 가진 한미 양국 정상은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에 대해선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은 실패로 끝났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That patience is over. We are working closely with South Korea and Japan as well as partners around the world. 이어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최대의 압박을 강조해온 트럼프 정부가 한국 주도 대화 병행이라는 새 정부 대북 정책을 대폭 수용한 결과입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해 외교, 국방 2+2 장관회의와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한미 정상 간의 튼튼한 신뢰를 쌓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또 하나의 핵심 의제는 경제, 특히 무역 불균형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는 재협상에 합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심한 듯 공동 언론 발표의 절반가량을 무역 불균형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겁니다.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자동차와 철강 같은 구체적인 경제 이슈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South Korean companies sell cars in America. American companies should have that same exact privilege on a reciprocal basis. 주한 미군 주둔비의 공정한 부담까지 강조하며 사실상 한국에 더 많은 분담도 요구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무역 문제에 단 2문장만으로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이런 입장차를 반영하듯 공동성명엔 균형된 무역,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 조건 증진이란 표현은 포함됐지만 FTA란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금 무역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했지만 우리 정부는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혀 앞으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은 두 정상의 회견이 끝난 지 7시간이 지나서야 발표됐습니다. 우리 측은 마음을 졸였는데 지연 발표에 정치적 계산이 담겼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웅수 기자가 어떤 의도였을지 짐작해봤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회담 전후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양국 정상의 언론 공동 발표가 끝나고도 오후 내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발표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결국 회견 후 7시간이나 지난 저녁 7시쯤에야 양국이 합의한 내용대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의 결재 지연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합의한 대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발표 지연에는 백악관의 정치적 계산이 담겼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자신의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등을 정면 거론했습니다. Fair burden sharing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Burden sharing is a very important factor. 하지만 공동성명엔 이런 내용이 없거나 비교적 완화된 문구들로 채워졌습니다. 때문에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언론 발표 때 발언 위주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성명 결재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정상회담 말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유력 인사들과 함께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사드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과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대사 등 낯익은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즉 CSIS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가 북한에서 핵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촛불혁명의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라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을 찾아 헌화도 했습니다. 이어진 오찬에서도 사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미국의 책임이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이번엔 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대북 정책에서 한치도 빗셀 틈 없는 공조를 구축했다. 무역 이슈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압박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하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미 정상 모두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단계적 접근법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국 정상이 대북 정책에서 한치도 빗셀 틈 없는 공조를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도 성격과 정책의 차이가 있는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강조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무역 분야에 대해선 두 나라 정상의 입장차가 드러났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In addition, I have called on South Korea to stop enabling the export of dumped steel.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선 대선 전부터 공언해온 재협상 방침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이슈에서 서울을 압박했다고 표현했습니다. AP통신도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에서는 공조하면서도 무역에서는 의견 불일치를 노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 청와대 출입하는 이한석 기자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한석 기자. 네. 자, 최대 현안은 사드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사드 얘기는 결국 빠졌습니다. 네,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건 결국 이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새 정부 강요들이 계속해서 사드 배치 절차를 밟자는 거지 철회하자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회담 전부터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상회담 전 실무회담에서도 사전에 상당히 조율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미국의 의구심이 상당 부분 가라앉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엔 북핵 문제 얘기해보죠.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치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공동 선언문 보면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뭐 결과로만 보자면 한미 정부가 이번에 의제를 놓고 중점을 뒀던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 주도권을 갖자 이 부분에 의지가 있었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대선 공약이었던 무역 불균형 해소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본다면 이 공동 성명 문구를 보자면요,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보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외교적인 성과를 취하는 대신 이 공정한 무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건데 사실 이를 빌미로 당분간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어느 정도는 시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이 내일 귀국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 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제 참모들의 표정을 보면 정상회담 평가가 대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이 공동 언론 발표 화면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악관 로즈가든 현장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셀카 찍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이 포텐저 선임 보좌관 그 옆에 펜스 부통령의 모습도 보이는데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 첫 정상회담이지만 혈맹답게 이 신뢰와 명분을 양국이 골고루 나눠 가졌다 이런 평가가 우세한데 북핵 문제에서는 한국이 그리고 이 무역 문제에서는 미국이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한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소식입니다.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에 등장하는 파슨스 출신 박모 씨가 이유미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유미 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출신 2명과 문준용 씨 관련 이야기를 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는 실제 파슨스 출신 박모 씨는 오늘 SBS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명의도용 등 가능한 모든 죄목으로 이유미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유미 씨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탈취하고 조작해 온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선동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파슨스를 2004년에 편입해 2007년에 학사 졸업했다면서 문준용 씨라는 분은 재학 중에도 졸업 후에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조작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빨리 검찰 조사를 받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조사를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작 사건 당시 당대표였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 음모에 가담했다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목을 내놓겠다고 적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오늘 오전 경남 양산의 한 고속도로에 난데없이 오리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구출 작업이 벌어지는 동안 차가 많이 막혔지만 운전자들은 오리 가족을 차분히 기다려줬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이현영 기자입니다. 도로공사 순찰대원이 차량 바퀴 사이사이를 이리저리 비집고 다닙니다. 여기. 그 순간 바퀴 사이로 새끼 청둥오리 한 마리가 재빠르게 도망갑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산 IC 부근에서 청둥오리 가족이 나타난 건 오늘 오전 10시쯤. 사고가 났나 싶어서 보니까 오리 가족이 이렇게 나란히 줄져서
갓길에 위험하게 계속 걸어가고 있으니까. 순찰대원들은 119 구조대원들과 함께 곧바로 오리 구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 정체가 빚어졌지만 운전자들은 차분하게 기다려줬습니다. 한 10분 정도 다 썼어요. 이해 안 하고 칼손도 안 누르고. 사람을 보고 놀란 어미 오리는 날아가 버렸지만 남아있던 6마리의 새끼 오리들은 별탈 없이 구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유력 국회의원의 아들인 39살 A씨가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용산의 한 호텔 로비에서 자신을 포함한 지인 3명과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시비가 붙어 있었다. 200분들 중에 구성이 오가니까 경찰서를 바로 연락하지 않았을까라고. 해당 의원 측은 아들이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라며 A씨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폭행에 연루된 남성 3명을 입건하고 호텔 CCTV 분석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20대 여성의 양악수술을 받고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간호사가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턱의 모양이나 위치를 바꾸는 양악수술로 특히 유명해 평소 환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지난해 말 20대 여성인 A씨는 이곳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멀쩡했던 A씨가 양악수술 때문에 사망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숨졌다는 기도 폐쇄성 질식사 추정이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진료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직후 가족이 입수한 진료 기록과 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이 달라진 겁니다. 경찰은 담당 간호사 B씨가 자신이 작성한 진료 기록을 사망사고 이후에 병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담당 간호사가 누락된 진료 기록을 추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무 기록을 이렇게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런 경우는 반반상이 있어요. 보통의 업무 스타일에서는 정확하게 원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돼 있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병원 측의 책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뀐 진료 기록 부분을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은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보복운전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어서 운전자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회색 승용차와 나란히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를 발로 찹니다. 승용차 운전자도 질세라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나가더니 3차로를 달리던 흰색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끼어들기 운전을 했다며 두 운전자 간에 시비가 붙으면서 일어난 보복운전 사고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운전자가 내리더니 옆차 운전자를 때린 뒤 자기 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내려 승용차 뒷유리를 사정없이 내리쳐 깨버립니다. 역시 끼어들기 운전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 They didn't want to press charges on each other. However, because of the incident, the way it disrupted the traffic, the severity of the crime, we decided to opt for charges of disorderly conduct and disrupting the roadway. 지난달 28일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시비가 생겨 10대 여성 운전자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A red pickup truck merged in at the same time, and a man in the red pickup truck pulled out a gun and shot her in the head. 미국에서는 보복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2006년 80건에서 2015년 467건으로 10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끼어들기와 추월 차선에서의 저속주행, 또 앞차를 바짝 따라붙는 운전이 보복 운전을 일으키는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오늘 7월 첫 주말을 맞아서 전국 주요 해수욕장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 오는 곳 있습니다만 내일은 비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두둥실 파도를 느껴보고 백사장 모래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사진에 담습니다. 오늘 강안리 개장이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놀러 왔는데 너무 바닷가에 와서 너무너무 좋고. 부산에선 오늘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7개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했습니다. 제주도 11개 해수욕장과 울산과 경남 지역 19곳, 인천 지역 9개 해수욕장도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제가 고향을 잠시 내려왔는데 저희 친언니랑 같이 재밌게 놀려고 내려왔어요. 근데 물이 좀 찼네요, 아직. 오늘 서울 일부 지역과 수원에 강한 비가 내려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최고 150mm, 전북과 강원 영동 서부 내륙엔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장마 전선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피곤은 한데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온다 하신다면 이번 소식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햇볕을 못 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깊은 잠을 못 잘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이유원 씨가 근무하는 곳은 평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사무실 안쪽입니다. 네, 지금 꺼주십시오. 사무실 전등을 끄자 마치 밤처럼 컴컴해질 정도입니다. 이유원 씨가 평소 잠을 잘 자는지 알아봤습니다. 자주 이리저리 뒤척이고 뇌파를 측정해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에 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글쎄요,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국내 대학 연구팀은 혈중 비타민 D 농도에 주목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옅으면 깊게 잠을 자지 못할 확률이 36%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수면을 시작하는 생체 시계의 작동이 느려지는 데다 깊은 잠을 유도하는 뇌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직장인 선종원 씨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6개월 전부터 야외 활동을 늘리면서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장 주변을 산책하고 주말 낮에는 가볍게 조깅하면서부터 잠도 깊어지고 피곤함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낮에 운동을 하고 난 다음부터 더 수면이 좋아졌나요? 예,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은 약으로 보충하기보다는 햇볕을 자주 쬐는 게 좋습니다. 빛을 볼 수 없는 근무 환경이 비타민 D 결핍의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과용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술과 담배는 뇌를 자극해 수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몸속 비타민 D까지 파괴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인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안 됐고 관광객들의 발길은 뜸해졌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손님과 상인들로 붐비던 어시장이 공터로 변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해 좌판식 점포 320여 개 중 200개가 소실됐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서 3개월을 지나서 거의 4개월이 되어가는데 빨리 복구가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답답한 마음에 상인들은 파라솔을 설치하고 임시라도 영업을 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화재 이후 담당 구청은 복구 작업을 이유로 바닥에 콘크리트를 붓고 배수로를 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상인들이 장사를 시작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새로 가건물을 짓는 것도 방염 기능이 있는 대형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는 것도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7,000명이나 찾던 소래포구 어시장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생계나 이런 부분도 많이 힘드시겠네요. 먹고 살 게 없다니까.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불에 탄 점포들이 모두 자생적으로 형성된 무허가 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다가 내가 그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현재로서는 좀 특별한 좀 대책은 없습니다. 화마가 앗아간 생계터전을 잃은 상인들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경품 내걸고 여름 전기 세일에 돌입한 백화점 업계가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손님은 많았는데 실제로 얼마나 팔렸는지가 중요하겠죠. 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쇼핑몰 한복판에 등장한 유럽풍의 집. 스웨덴의 실제 집을 그대로 재현한 건데 실은 한 백화점 경품 행사용으로 마련됐습니다. 한 가족을 뽑아 비행기 티켓과 함께 이 집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해준다며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했습니다. 백화점에 주말에 방문하는 그런 가족 단위 고객들과 그 타겟이 맞기 때문에 리조트 회원권이나 SUV 차량 여러 대를 경품으로 내건 백화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모션과 신형 SUV 10대를 경품 행사로 준비하였습니다. 해마다 하는 정기 세일이지만 올해 백화점들이 임하는 자세는 남다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판매 부진이 계속됐고 이른 더위로 다른 유통업체들은 여름 특수를 누렸지만 백화점만은 예외였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강세도 부담입니다. 7월 이번 세일을 맞이해서 조금 더 많이 소비도 진작시키고 저희 매출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일 시작 뒤 첫 주말을 맞은 각 백화점은 쇼핑객들로 북적였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겁나 물가가 자꾸만 하루하루 매달 자꾸 오르니까. 막판 여름 장사에 나선 백화점들은 최근 움츠렸던 소비 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SBS 정현입니다. 최근 유원지 같은 곳에서 마치 물기둥에 올라탄 것 같은 장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직은 생소한 플라이보드라는 건데요.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SBS 소셜 동영상 미디어 비디오 머그가 플라이보드 세계 챔피언 박진민 선수를 만났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요? 진짜 안 타보시면 모를 거예요. 2017 월드 챔피언십 우승자 박진민이라고 합니다. 14년도, 15년도에 유통이 시작이 됐고요. 제트스키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트스키와 이 플라이보드를 연결하는 호수가 있어야 돼요. 제트스키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 출력을 발로 쏴주는 거예요. 딱 아이언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미대 출신의 미술 선생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타면 탈수록 너무 매력적인 운동이라는 걸 느껴서 직업을 바꿔버렸죠. 한국에서 1등이 나왔다고 하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놀래해요. 진짜 죽어라고 했어요. 죽어라고 했어요. 제가 보여드린 동작이 슬라럼 그리고 플립 동작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체가 좋아야 돼요. 허리가 유연하고 튼튼해야지 이 백플립을 할 때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옵니다. 아픕니다. 눈이 시퍼렇게 먹는 적이 있어요. 여름에는 햇빛이 세잖아요. 타요. 엄청 타갖고 손이 남자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꼭 20년이 되는 오늘 홍콩 행정장관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 앞에서 홍콩어가 아닌 중국 본토어로 취임 선서도 했죠. 시 주석은 직접 홍콩을 찾아서 막강한 지배력을 과시했는데 홍콩 시민들은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홍콩 주권 반환의 상징인 골든 바오히니아 광장에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고 국기가 개양됩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얻고 당선된 신임 행정장관과 강료들은 홍콩의 중국 회기 20년을 자축합니다. 1시간 전쯤 행사장 밖에선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범민주파 활동가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所以我哋衷心希望中國有更多嘅法治人主自由啦。 그 과정에서 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왕 등 2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和平示威者係俾一啲揸住5星旗嘅反示威人士嚟到去挑釁啊。 시진핑 주석은 반환 20주년을 맞아 홍콩의 중국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민주화 요구엔 단호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挑战中央权力底线的触碰都是绝不能允许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해 화려하게 치러진 홍콩 반환 20주년 행사는 거듭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중국화 압박과 이에 저항하는 홍콩 시민들의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집에 지갑 놓고 온 날이면 급하게 현금 쓸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이런 서비스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경제돋보기 송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의 화면입니다. 예금 출금을 누르면요,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 무통장, 무카드 거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카드나 통장이 없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미리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용 방법은 쉽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설정했던 대여섯 자리의 추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인출 한도를 따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단 무통장 무카드 서비스는요, 서비스 신청은행의 ATM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도입은행이 늘고 있는 생체 인증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ATM에서요, 주민번호를 누르고 지문이나 정맥 또는 홍채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생체 인증 거래가 가능한 기기는 현재 수도권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20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은행 체크카드는 있는데 주변에 ATM이 없을 때도 현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편의점에 들르면 됩니다. 물건값을 결제하면서 마치 거스름돈 받듯 현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현재 위드미와 GS25 등 일부 편의점에서 시범 사업 중입니다. 물값 1,500원 결제되셨고요. 캐시백 10,000원이랑 그리고 수수료 900원 나가셨어요. 하루에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인출 수수료는 8,900원 정도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어보는 조선시대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종묘에 보관 중이던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는 도난당에서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는데 한미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반환이 결정됐습니다. 두 어보는 내일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돌아옵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문정왕후 어보는 가로 세로 각 10.1cm, 높이 7.2cm로 거북 모양 손잡이가 달렸습니다. 명종 2년인 1547년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에게 성렬대왕대비라는 존호를 올린 것을 기념해 제작됐습니다. 옥으로 만들어진 현종 어보는 효종 2년인 1651년 현종의 왕세자 책봉 때 만들어졌습니다. 두 어보는 한국전쟁 당시 도난당해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며 문정왕후 어보는 개인 소장자의 판매로 LA 카운티 박물관이 소장해 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 이 어보에 대해 미국 정부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진품 확인과 법적 절차를 거쳐 반환이 최종 결정됐고 오늘 환수식이 열렸습니다. These items belong to the people of Korea, and we at ICE are proud to help in their recovery and return so that future generations may study and admire them.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어보는 내일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 편으로 돌아와 다음 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SBS 남상석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도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역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일부 지방에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을 보여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비 때문에 가시거리도 무척 짧아지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춘천 26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에선 광주가 29도, 대구 3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 내내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두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다시 펼쳐놓고 친구의 요구가 적절한지 혹시 억지 부리는 것은 없는지 차분히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